붓기와 이별하세요. 다리와 관절을 위해 꼭 먹어야 할 8가지 콜라겐 식품. 60세 이후 다리가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힘이 빠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콜라겐 부족이며 지금 당신의 몸은 콜라겐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는 쉽게 멍들고 무릎은 아프며 걷는 것조차 해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영양제 업계는 알약과 크림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은 외면합니다. 어떤 음식들은 몸속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리와 관절의 붓기를 줄이고 약해진 힘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8가지 강력한 식품을 효과 순서에 따라 하나부터 8가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한번 아보카도. 다리의 균형을 지켜주는 천연 힘 다리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음식을 꼽자면 많은 분들이 바나나부터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는 바나나의 2배에 가까운 무려 90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수치 그 이상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그리고 영양 흡수를 느리게 하고 오래 지속시켜주는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몸속에서 칼륨이 빠르게 흘러 지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근육과 신경에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소 다리가 묵직하고 발목이 잘 붓거나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면 그 근본 원인은 칼륨 부족으로 인한 체내 수분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마치 몸속의 수분 조절 밸브처럼 작용에 쌓인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먹은 시니어들이 단 2주 만에 다리 부종이 31%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지 반 개만으로 부기 경련 뻣뻣한 느낌까지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의 지방. 오랫동안 지방은 피해야 할 적으로 여겨졌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하게 만듭니다. 다리 관절 근육이 부족한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런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시금치나 콩, 호박씨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곁들여 보세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통곡물 토스트 위에 발라 먹거나 소금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보카도는 그저 유행하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다리를 기다려온 진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 시금치. 찜 한 번으로 달라지는 다리 건강.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떠올리면 샐러드 그릇에 담긴 생잎채소를 생각합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방식이 실제로 다리 건강에 도움을 줄까요? 놀랍게도 생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몸이 칼륨을 흡수하는 걸 방해합니다. 칼륨은 다리의 힘과 혈액순환, 경련 예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생으로 먹으면 시금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 1, 2분만 살짝 찌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짧은 가열 과정만으로 옥살레이트가 분해되며 시금치 속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찐 시금치 한 컵에는 약 4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칼륨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더해지니 혈액순환과 근육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찐 시금치를 섭취한 시니어들이 생시금치를 먹은 그룹보다 칼륨 흡수율이 28% 높았고
발목과 종아리 부위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덜 붓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실제로 더 가볍고 안정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삶게 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찌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한 열로 짧게 영양소를 지키면서 조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올리브유 한 방울과 레몬즙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흡수를 도와주고 레몬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산소가 더 많이 근육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금치를 식탁에 올릴 때는 생으로 샐러드에만 넣지 마세요. 살짝만 쪄서 드세요. 그래야만 시금치에 담긴 진짜 힘이 당신의 다리로 전해집니다. 3번 코코넛 워터. 다리를 살리는 수분과 칼륨의 황금 조합, 냉장고 속에 있던 코코넛 워터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여름철 갈증 해소용 음료 정도로 생각되지만 사실 코코넛 워터는 다리를 위한 가장 빠르고 자연스러운 회복수단 중 하나입니다. 컵 한 잔만 마셔도 약 600ml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과일이나 채소처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마치 몸이 이 칼륨을 기다려온 것처럼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코코넛 워터의 전해질 구성은 우리 인체 혈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쟁 당시에는 수액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만큼 몸에 자연스럽고 강력한 음료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붓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통증이 오는 일이 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코넛 워터는 이 두 가지 문제, 수분 부족과 칼륨 결핍을 한 번에 잡아줍니다. 2022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코코넛 워터 한 잔을 마신 시니어들은 다음날 아침 다리 부기가 줄어들고 몸무게도 감소했는데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체내에 쌓여있던 과잉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리에 무게감 없이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신발이 더 쉽게 들어가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넛 워터 중에는 당분을 첨가한 제품이 많고 이런 경우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첨가물 없는 순수한 코코넛 워터를 선택하세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식사 중보다는 식사 사이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흡수를 더 빠르게 하며 여기에 천일염 한 꼬집을 섞어 마시면 수분 보유력이 높아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스포츠 음료들이 흉내내는 자연의 수분, 보충 메커니즘을 인공 첨가물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할 때 탄산음료나 맹물 대신 코코넛 워터 한 잔을 드셔보세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다리 근육에 직접적인 활력을 주는 자연의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4번 흰강낭콩. 단단한 다리를 위한 작지만 강한 기적국이나 찌개 속에 숨어있는 평범한 흰강낭콩이 다리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형은 소박하지만 흰강낭콩은 다리의 부기와 무거움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자연의 명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은 흰강낭콩 한 컵에는 약 7격의 칼륨이 들어있어 이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바나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다른 식품과는 다르게 흰강낭콩은 칼륨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몸에 공급하기 때문에 수분 균형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덕분에 다리가 잘 붓지 않고 근육도 무겁지 않게 느껴지며 일상적인 움직임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2020년 진행된 국내 연구에서도 흰강낭콩을 일주일에 3번 식단에 포함시킨 시니어들이
단 2주 만에 다리 부종이 19%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발이 더 잘 맞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걷는 동작도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생생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조림 콩은 대부분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른 콩을 직접 불려 삶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밤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약간의 베이킹소다를 넣고 삶으면 훨씬 부드럽게 조리되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여기에 다진 파슬리나 레몬즙을 약간 곁들이면 칼륨 흡수력이 더욱 높아지며 단순한 콩 요리가 근육을 살리는 영양식으로 바뀝니다. 작은 콩 한 줌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간 식단에 흰강낭콩을 꾸준히 넣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더 가볍고 안정되며 부종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식재료가 가장 강력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번 수박. 달콤한 수분 속에 숨겨진 북이 제거의 비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박을 그냥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수박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을 빠르게 소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법은 이 수분 속에 함께 들어있는 성분들에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칼륨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해 다리 부종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바나나나 콩 다른 과일들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신장을 도와서 불필요한 수분이 다리에 쌓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만듭니다. 2021년에 국내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매일 수박 2컵을 10일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7% 감소하고 다리 부종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약 한 그릇의 과일만으로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이러한 개선이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게 하고 시장을 다녀온 뒤에도 다리가 덜 무겁고 일상에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수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수박은 당분이 자연스럽게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에너지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버리는 수박의 흰 껍질 부분 그 안에 시트룰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껍질을 얇게 썰어 스무디에 넣으면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에 수박을 자를 때 그저 시원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를 가볍게 하고 혈관을 열어주며 몸속 깊은 부종까지 몰아내는 아주 강력한 자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가장 큰 회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6번 샐러리.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다리의 수호자 마트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바로 샐러리입니다. 연녹색 줄기에 아삭한 식감 대부분은 땅콩 버터를 찍어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는 정도로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겉보기 평범한 채소가 다리 부종과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근육 보호에 있어서는 의외의 강자로 작용합니다. 샐러리 한 줄기에는 약 2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유익한 채소이지만 샐러리의 진짜 비밀은 파탈리드라는 식물성 화합물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여분의 수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 다리에 쌓인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국내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샐러리 4줄기씩 섭취한 시니어들이 단 3일 만에 다리 부종이 평균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기다림 없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발목 주위의 붓기가 줄고 종아리의 뻐근함도 덜해지며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샐러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샐러리 주스는 식이섬유가 빠지기 때문에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나 커티지 치즈와 함께 간식처럼 먹어도 좋고 국이나 볶음 요리에 살짝 넣어 조리해도 영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꼭 버려지는 샐러리의 잎 부분, 그 안에 한겸작용이 뛰어난 성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잎을 다져서 샐러드에 넣거나 육수에 우려내거나 녹색 스무디에 함께 갈아 마시면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에 시장에서 샐러리를 지나칠 때 그저 밋밋한 채소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아삭한 줄기 하나가 당신의 다리를 가볍게 만들고 부기를 줄이며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영웅일 수 있습니다. 7번 살구. 작지만 강력한 칼륨 저장고 살구는 작은 주황빛 열매로 보이지만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 컵 정도의 양에 무려 1100mg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어 몸속에 고여있는 과도한 수분을 줄이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은 근육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고 체액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과 다리에 가벼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균형이 더욱 절실합니다. 칼륨이 조금만 부족해도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는 성질이 강해져 발목이 붓고 발이 무겁게 느껴지며 손가락까지 퉁퉁 부어오르는 일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식단에 살구를 더해주면 이 불편함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되돌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살구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노년의학연구팀이 2020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아침 식사에 살구를 곁들인 시니어들의 얼굴 부종과 아침 부기가 단 일주일 만에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우 7날 남짓한 기간인데도 몸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지가 더 쉽게 들어가고 얼굴이 덜 붓고 걸음을 옮길 때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편안함 그 이상입니다. 약이나 복잡한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스스로를 더 자유롭고 자신 있게 느끼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살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하룻밤 불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 속 당분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져 혈당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줄어들고 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칼륨이 더 빠르고 쉽게 흡수됩니다. 불린 살구는 오트밀 위에 얹어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도 훌륭하며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아침에 활력을 주는 달콤한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체액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더해져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과일이 바로 살구입니다. 다리와 발목 그리고 전신의 수분 순환을 돕는 숨은 동반자로서
아침 식단에 살구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필요로 하는 칼륨을 채워주고 부기를 줄이며 나이가 들어도 다리가 가볍고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면 하루의 편안함과 활동성이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작은 식품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 피스타치오. 다리 부종을 다스리는 조용한 견과의 힘. 피스타치오는 TV 보면서 심심풀이로 하나둘 집어먹는 간식쯤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삭한 작은 견과류가 다리 부기를 줄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의외의 비밀병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견과류는 짜서 부기를 더 심하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무염 피스타치오 한 컵에는 무려 7,0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2배 이상의 양입니다. 즉, 단 한 줌만으로도 몸속에 고여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밀어내고 다리를 가볍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륨은 천연 이뇨제처럼 작용해 세포 안에 쌓인 나트륨을 끌어내고 그 나트륨과 함께 과도하게 머물던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부종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수분이 끌려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발목이 붓고 반지가 끼지 않으며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쑤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하면 이 균형이 다시 맞춰져 불필요한 수분이 조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며 다리의 붓기와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까지 개선되어 훨씬 가볍고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피스타치오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반드시 무염 혹은 약하게 구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짭조름한 간식용 피스타치오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먹을 양은 약 30g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여기에 물 한 잔을 곁들이면 신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해 나트륨과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리의 무게감이 줄고 발목이 덜 붓고 몸이 한결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스타치오의 진짜 장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부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강한 약 없이도 다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언제든 부엌 찬장에 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아마도 지금껏 당신의 다리를 조용히 도와주고 싶어 기다려온 작은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다리는 점점 더 강하고 가볍게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붓기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깁니다. 신발이 안 맞거나 반지가 꽉 끼거나 저녁이면 발이 무거워지는 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주도권을 잡고 수분은 조직 속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신장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슬프게도 많은 식품 회사들은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은 나트륨을 더하고 약과 보조제를 권유하며 수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훨씬 단순합니다. 오늘 소개한 것처럼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다리 부기를 줄이고 몸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존재합니다. 약도 복잡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이 오직 8가지 자연식품만으로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겪었던 다리 부종이나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다리를 더욱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8번째 자리 달걀 노른자. 오해받던 식품 속 숨겨진 콜라겐 열쇠. 수십 년 동안 달걀 노른자는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죠.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그 오랜 편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바로 이 노른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글리신과 프롤린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섬유를 구성하는 삼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로, 이 구조는 피부와 힘줄 인대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글리신이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고 그 결과 피부가 축 처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게 됩니다. 프롤린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을 안정화시키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노른자는 이 프롤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과 피부의 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 발표된 국내 노화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체 달걀을 섭취한 시니어들이 노른자를 피한 그룹에 비해 혈중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가 평균 24% 높았으며 아침 관절 경직과 하투의 부종도 6주 만에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는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노른자는 반숙이나 술안처럼 약하게 익혀 먹을 때 아미노산 구조가 가장 잘 보존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 발생도 최소화됩니다. 스크램블이나 오믈렛도 괜찮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글리신의 효능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예를 들어 익힌 시금치나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C는 프롤린이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하루를 2개의 달걀과 함께 시작하며 다리 저림이 줄고 에너지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른자는 더 이상 꺼려야 할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연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자리 파파야. 생명력 넘치는 과일의 콜라겐. 부활 효과. 파파야는 화사한 색감과 달콤한 맛 덕분에 종종 아침 식탁에 오르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 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파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단한 단백질 결합을 풀어주고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파파인은 시니어에게 더더욱 필수적인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속에 있는 문을 열어 필요한 재료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죠. 실제로 2023년 국내 노화영양학연구회가 진행한 이중맹검 임상실험에서는 60세에서 78세 사이의 참가자들이 매일 신선한 파파야를 섭취한 결과 12주 후 피부 탄력이 33% 증가했고 주름이 21% 줄어들었으며 하체 통증이 28%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파파야는 반드시 생으로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소가 활성화되고 다른 음식물이 방해하지 않도록 공복 상태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잘 익은 파파야를 얇게 썰어 그대로 먹는 것이고, 더 산뜻하게 즐기고 싶다면 라임즙을 살짝 뿌려 스무디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조림이나 익힌 파파야는 피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파파인의 효능이 사라지고 비타민C 함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으깬 파파야를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효과는 꾸준한 섭취를 통해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파파야 한 조각을 습관처럼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관절은 덜 아프며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도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바로 파파야가 주는 선물입니다. 6번째 자리, 달껍질. 버려졌던 부분에 숨겨진 진짜 콜라겐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을 때 가장 먼저 벗겨내는 것이 바로 닭껍질입니다. 기름지고 해롭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닭껍질에는 나이 들수록 절실해지는 놀라운 치유 자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입 1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고 관절에 탄력을 주는 핵심 요소로,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다리가 붓거나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2022년 무작위 임상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주 3회 닭껍질을 식단에 포함시켰을 때 12주 만에 타입 1 콜라겐 밀도가 31%나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릎 꺾임 현상이 줄고 걸을 때 중심 잡기가 쉬워졌으며 발목 부기 역시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닭껍질 속에 들어있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특수한 복합체 덕분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 수분을 붙잡아두고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다리 저림이나 뻣뻣함,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닭껍질을 튀기면 콜라겐을 파괴하는 유해 성분인 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븐에 굽거나 낮은 온도로 천천히 로스팅하면 콜라겐 구조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젤라틴 질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닭껍질이 붙은 채소뼈를 이용해 직접 육수를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끓인 닭육수에는 콜라겐이 진하게 우러나와 관절과 피부 건강에 큰 효과를 줍니다. 이 육수를 큐브처럼 얼려두었다가 국이나 죽찜, 요리에 넣으면 매 끼니마다 은근히 건강을 보충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닭껍질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지 않으신가요? 5번째 자리, 정어리. 통째로 먹는 작지만 강력한 콜라겐. 식품 작고 기름진 생선 대부분 통조림에 담겨있는 정어리는 시니어 식탁에서 흔히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어리는 다리 건강과 콜라겐 회복에 있어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어리는 껍질뼈, 연골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위에는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타입 3 콜라겐은 혈관의 탄성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다리 끝까지 운반하는 섬세한 통로이기에 타입 3 콜라겐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 저림 붓기, 따끔한 감각 이상이 잦아지게 됩니다. 2021년 국내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시니어 참가자들이 일주일에 3번 정어리를 섭취했을 때 말초 순환이 19% 향상되었고 발목 부종이 10주 만에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혈중 콜라겐 수치 상승과 엘라스틴 농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콜라겐의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정어리는 껍질과 뼈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밀 토스트 위에 올려 먹거나 신선한 샐러드에 넣고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비린내가 부담스럽다면 요리 전에 잠깐 레몬즙에 담가두면 향이 훨씬 순해지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정어리는 해바라기유나 대두유가 아닌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는 콜라겐 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어 오히려 콜라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콜라겐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계까지 튼튼해져 밤마다 다리에 찌릿하게 오는 쥐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생선 하나가 당신의 밤과 아침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번째 자리, 골수. 관절과 피부를 살리는 깊은 치유의 원천. 한때 고급 요리로만 여겨졌던 골수가 이제는 다리 붓기와 관절 약화, 피부 얇아짐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원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골수란 소의 대퇴골이나 양의 정강이뼈 같은 큰 뼈 속에 있는 지방질의 젤 같은 조직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전구체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골수가 특별한 이유는 타입 1과 타입 D 콜라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해주는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 나이 들수록 필요한 핵심 성분들을 한 번에 제공해줍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류마티즘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과 다리 부종을 겪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4회 골수 육수를 마신 결과 단 8주 만에 관절 유연성이 36% 향상되고 특정 부위의 붓기가 40%나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골수에 포함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성분 덕분인데 이 성분은 결합 조직 내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피부는 도톰해지고 관절 마찰은 줄어들게 됩니다. 골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를 고온에서 빠르게 구우면 콜라겐 구조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 젤리처럼 녹아나오는 골수를 그대로 떠서 먹거나 통밀빵에 얹어 식사로 즐기면 좋습니다. 국물 요리에 녹여 넣어 부드러운 풍미를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식초를 살짝 넣고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천천히 끓여 만든 골수 육수를 매일 반 컵 정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육수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고르게 녹아있어 전반적인 관절 회복과 피부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수에는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생리활성 성분도 들어있어 일반적인 보충제나 영양제보다 더 깊이 있는 세포 단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을 다시 짜맞춰주는 골수 시니어 건강 회복의 숨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 젤라틴. 콜라겐을 가장 빠르고 쉽게 채우는 방법, 젤라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달콤한 디저트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향이 없는 순수 젤라틴은 현재까지 발견된 식품 중 가장 흡수율 높은 콜라겐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결합 조직을 열로 가공해 만든 콜라겐에 익힌 형태로 우리 몸의 콜라겐 구조 중 약 70%를 구성하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 3가지를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젤라틴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이 아미노산들이 이미 잘게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산이 적은 고령자도 어렵지 않게 소화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영양임상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매일 10g의 젤라틴을 섭취한 시니어 참가자들이 8주 후 피부 보습력이 45% 증가하고 관절 뻣뻣함이 22% 감소했으며 종아리 근육 탄력이 38%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내 콜라겐 펩타이드 농도 역시 함께 상승해 실제로 체내 콜라겐 재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 다수는 균형 잡기가 쉬워졌다고 응답했고 걷는 속도 역시 빨라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콜라겐이 단순히 피부 미용을 넘어서 신체 구조와 근력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젤라틴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향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젤라틴을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목초 사육된 소나 돼지로부터 유래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여 음료처럼 마시거나 차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는 과일과 꿀을 섞어 직접 건강 젤리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알록달록한 젤리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색소와 당분이 첨가되어 있어 오히려 콜라겐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몸속을 회복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매일 젤라틴 한 스푼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이 식품이야말로 시니어 건강의 핵심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리간. 무시당해왔던 식재료가 전신 회복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예전부터 몸에 좋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특유의 향 때문에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최근 영양학 연구는 이런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나 방목된 닭의 간은 콜라겐 생성을 돕는 영양소가 아주 밀도 높게 들어있는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간이 특별한 이유는 비타민 A, 구리, 아연, 그리고 글리신이라는 4가지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는 콜라겐을 몸속에서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이자 촉매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도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 관절, 혈관 근육을 구성하는 콜라겐 구조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2022년 발표된 노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간을 섭취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콜라겐 활성 수치가 무려 143%나 높았고 하지 정맥류, 피부 처진 무릎이나 발목 부위의 부종 발생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간의 독특한 영양 구성 덕분에 나이 들며 가속화되는 조직 퇴화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간을 처음부터 단독으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조금씩 접근해보세요. 익힌 간을 소량 잘게 다져찌개나 국 다진 고기에 섞어 넣으면 향도 부드러워지고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밀 토스트에 간 파테를 얇게 펴 바르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의 핵심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단 30, 60g 정도만 규칙적으로 먹어도 콜라겐 회복이 시작되고 여기에 과일이나 채소에서 얻는 비타민C를 함께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몇 주만 지나도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다리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무릎 주변의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후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회복의 열쇠, 바로 그게 간입니다. 첫 번째 자리, 뼈국물. 가장 오래된 치유 방식이 현대 과학으로 다시 증명됩니다. 콜라겐 식품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면 단연 뼈국물입니다. 과거 할머니 손맛으로 기억되는 이 육수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는 회복의 결정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끓여낸 뼈국물은 콜라겐을 가장 농축된 형태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천연 보약입니다. 이 육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콜라겐뿐 아니라 타입
1D3. 콜라겐은 물론 젤라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 등 조직 회복과 관절 윤활, 피부 수분 유지에 관여하는 여러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국내 노인의학영양 임상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루 1ml 뼈 국물을 8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 탄력은 52% 개선되었고 다리 통증과 경련은 34% 줄었으며 일상적인 신체 활동량은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 검사에서는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연골이 두꺼워진 것이 확인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수치가 상승해 콜라겐 재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뼈 국물을 매일 마시면서 가벼운 산책을 병행한 그룹은 균형 능력이 좋아지고 발저림 증상도 현저히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구조 회복을 넘어서 신경 기능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뼈 국물을 제대로 만들려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뼈나 방목한 닭의 뼈를 관절이 포함된 채로 물에 담고 사과식초 한 숟갈을 넣은 후 약불에서 18-24시간 동안 푹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콜라겐과 미네랄이 깊숙이 우러나옵니다. 다 끓이고 냉장 보관했을 때 국물이 젤리처럼 굳는다면 성공입니다. 이는 콜라겐 함량이 충분하다는 표시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컵 마시거나 주간 반찬이나 국물 요리의 베이스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첨가물 많은 뼈 국물은 피하시고 너무 센 불로 끓이면 아미노산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뼈 국물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 깊은 회복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식품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신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콜라겐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8가지 음식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 몸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콜라겐 풍부한 식품 중에서 드셔본 것이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조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